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특강을 같이 하게 된 해커스 종로 라이팅 이혜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딱 하나만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라이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독립형 점수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야 될 점수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형 작성 과정 보여드리면서 모델 에세이 하나 보여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나 모델 에세이를 보여드릴 건데 그 난이도는 제가 이제 정규에 맞춰서는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중급반에서도 좋은 점수는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라이팅의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희 토플 시험에서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고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번에 뉴 토플이라고 해서 올 8월부터 바뀌었는데 라이팅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은 총 2개의 문형을 여러분들께서 시험으로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보는 시험이 통합형이라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시험이 독립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총 2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겠고요. 글자 수는 155자에서 225자 이상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글자 수는 이거보다 훨씬 넘어도 되기 때문에 꼭 이거에 맞추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것보다는 안 되는 글자 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쓰는 걸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리딩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3분 정도의 시간으로 3분의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3분 동안 리딩 패스지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딩 패스지가 없어지면서 이제 리스닝이 들릴 거예요. 그 리스닝을 여러분들께서 듣고 2개를 노트를 하신 걸 가지고 라이팅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라이팅으로 정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3분 정도 여러분들께서 썼던 글을 고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좀 좋은 건 뭐냐면 라이팅을 할 때 옆에 리딩 패스지가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리딩을 보시면서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스펠링이나 뭐 구두법, 대소문자 이런 거를 많이 고치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4문단 정도 작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론하고 본론 1, 2, 3 이렇게 정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제가 수업에서는 템플릿으로 결론까지는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총 5문단의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형이라는 시험을 보실 건데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300자 이상을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이때 여러분들 글자 수나 그 다음에 시간은 위에 떠 있을 겁니다. 스크린에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분의 시간에 300자 이상을 작성을 하실 건데 이때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주제를 읽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많이 연습이 그 전에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300자짜리 글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쓰세요. 그 자리에 가셔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제를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외울 수가 있는 것들은 좀 외우고 가서 그 자리에서는 뭔가 빨리 치고 퍼포먼스 보여주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반 의견 또는 2개, 3개의 문제 중 선택 이런 느낌의 주제가 나오고 있고요. 보통 요즘은 찬반보다는 2개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런 주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장만 하세요. 했던 말 계속 무한 반복.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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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뭐가 도대체 왜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를 여러분들께서 꼭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 에세이와 그 다음에 많은 한 줄 쓰기 영작 연습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수업에서 또는 혼자서 공부하실 때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유와 세부사항 및 예시를 꼭 작성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바디를 2개 정도 작성을 했다. 그러면 둘 다의 예시를 꼭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 4문단입니다. 서론 쓰고 본론 2개 정도 작성해 주시고 결론으로 마무리 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라이팅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의 점수 구성을 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5점을 만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통 중급반 또는 정규반에서 받아가시려고 하는 점수대는 3.75대에서 4.5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75가 지금 23점에서 24점이죠. 그리고 4.5점이 28점. 그래서 보통 중급반에서도 오프토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수 나왔다 보면 23점에서 24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75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급반에서는. 그리고 조금 잘 하시는 분들, 실제로도 라이팅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 시간 때문에 또는 뭐 단어가 조금 부족해서 이러신 분들이 중급반 또는 정규반 들으셨을 때 점수대가 보통 4점대, 그러니까 25, 6점대가 나오고 조금 더 한 줄 쓰기 및 영작 연습 많이 되셔서 단어 연습 많이 되신 분들은 28점에서 29점까지 받아 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4.5점에서 4.75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바라시는 점수대가 3.75에서 4.5대라고 보시면 좋겠고, 뭘 많이 보냐면 일단 구조 봅니다. 그렇죠? 몇 형식에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을 했는지, 훨씬 세련됐는지 아니면 조금 투박한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다음 내용 보겠죠. 당연히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문법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 얘네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몇 개가 틀렸는지 밑에 숫자로 떠요. 나중에 보면 몇 개가 틀렸는지가 숫자로 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가 뚝뚝뚝 깎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 선택.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단어 선택인데 콩글리시 많이 나오죠. 저도 콩글리시 굉장히 많이 보고요. 아예 문장 구조 자체에서도 말이 안 되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보니까 한국말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영문적으로, 영어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영어 연습 많이 그러니까 영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형이랑 독립형을 두 개를 이제 같이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같은 느낌이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점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보통은 학원에 오셔서는 받으시려고 하고 혼자 조금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오프토픽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 18점 정도 받아가세요. 그런 18점은 기본반에서도 받아가십니다. 좀 잘하시는 분들은 기본반에서도 22점도 받아가세요. 그런데 보통 이제 20점 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급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웃라인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많은 주제를 보시고 그 주제별로 아웃라인을 많이 갖고 계시면 아이디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프토픽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프토픽 확률이 약 60%예요.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당일날. 진짜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토픽을 피하려면 일단 주제에 나오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주제에서부터 단어가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500자, 600자를 쓰더라도 그거는 그냥 리미티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토픽을 피하려면 단어. 그다음 템플릿을 여러분들께 이제 수업에서 들으시면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 적용을 하셔야지 템플릿만 달달달 외워서 절대로 안 돼요. 템플릿과 함께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서 좀 적용을 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100% 그 단어를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을 하는 연습까지. 그래서 플렉스블하게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문법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뭔가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잘 풀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쓰시면서 안 틀리게 연결을 잘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다시 5점이라는 점수를 받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짜임새가 아주 완벽합니다. 적절하고 명료해서 더 이상 뭐 건드릴 게 없고요. 거의 다 일관성이랑 연속성이랑 통일성이 보여요.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실수, 그러니까 관사 빼먹는 정도, S 살짝 빼먹은 정도, 이런 것만. 그다음에 다양한 문장 구성으로서 이런 것도 썼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일관적인 언어 능력. 왜 일관적이지가 않아? 하나는 템플릿이고 하나는 내가 쓴 글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5점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럼 4점 정도가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전달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조금 어색하긴 해도 그래 나쁘지 않아. 그리고 짜임새도 좋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세부 설명 및 예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일관성, 연속성, 통일성은 이런 건 굳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았네.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어휘도
폭넓은 어휘가 여기서는 이제 많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도 잘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완벽하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아. 이런 느낌이 딱 4점대라고 보시면 좋겠고 보통 이런 게 이제 중급 정규반에서 많이 나오는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점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초반에 시작했을 때 나오는 점수대인데요. 보통은 일정 수준은 돼요. 오픈은 안 돼. 뭔가 애매해. 그쵸? 이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고 짜임새 있게 글을 전개는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 그 다음에 명료하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고요. 일관성, 연속성, 통일성이 안 보이는 거죠. 왜? 템플릿과 내 글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휘 같은 경우도 일관적이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것도 꽤 많이 보이고 이게 딱 3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중급반 처음 오셨을 때 점수를 보면 2.75예요. 제가 중급반 처음 오셔서 보통 프리테스트 보는데 점수 때 보면 2.5점에서 2.75대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3점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뭔가 배웠어요. 적용을 해가지고는 뭐 시간은 많이 걸렸대 쓰면 한 3.25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을 많이 하셔가지고는 연습이 좀 됐다 싶으면 이제 3.75까지 올라와요. 그게 보통 중급반 마쳤을 때의 점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 이제 아셨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바로 독립형 문제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한 문제만 같이 수업에서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사실 이거에 대한 에세이는 없어요. 모델 에세이는 없고요. 여러분들께 그냥 스크린으로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주제 한번 같이 볼 건데 어그리 디서그리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거의 그래도 양쪽에 대한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느낌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A teacher's ability to relate well to students is more important than his or her ability to impart knowledge. 자, 여기에서 제가 오프 토픽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주제에 관해서. 왠지 아세요? impart란 단어 때문이에요. 그리고 relate well to students. 이 문장에서도 표현이 조금 뭔가 어색한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relate well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학생들과 잘 그렇죠. 지낸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소통 잘하고 어울리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이랑 학생 간에 그런 벽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화가 가능한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또 his or her ability to impart knowledge. impart에서 이제 멘붕이 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 impart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신 분을 뵀냐면 그냥 정보를 아는 선생님. know라는 동사로 기억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정보를 아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relate well을 하니까 정보를 잘 전달하더라.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완벽하게 오프 토픽을 쓰신 분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단어가 좀 어려웠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실 때는 아웃라인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웃라인은 저는 혼자 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몇 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잡다 보면 나머지 문제들이 뭔가 비슷한 게 나왔을 때 그냥 나와요. 그래서 한 몇 개의 주제들은 좀 깊게 여러분들 시간을 오래 투자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항상 맨 처음에는 메인 포인트예요. 주제를 내가 동의를 했어요. 저는 relate well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좋은가 봤더니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런 능력이 학생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이 좋다 보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 의하여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메인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그 밑에 문장에 쓰셔야 되는데 저는 substantial point라고 썼어요. 많은 선생님들은 supporting point라고 쓰시는데 substantial point라는 거는 좀 더 확장된 이라는 뜻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에 대한 확장된 내용들을 저는 작성을 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봤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좀처럼 학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잘 소통을 하고 어울리는 방법과 같은 대안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공부에 흥미를 끌어올리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작성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해되시니까 그냥 모티베이트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왜 모티베이트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소통을 해서요. 왜 소통을 했는데 그 모티베이트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고 이렇게 돼서요까지밖에 없어요. 뭔가 그 다리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4점대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3점대, 4점대가 거기서예요. 그 다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그젠플을 저는 이제 개인 경험으로 보통 작성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연구조사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것도 괜찮았는데 요즘 ETS에서 라이팅을 작성할 때 특히 독립평을 쓸 때는 개인 예시를 꼭 이그젠플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습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개인 예시를 많이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많이 쓰실수록 점수는 그러니까 많이 쓰실수록 연습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는 배경을 깔을 거예요. 배경에선 우리 언니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는 하는 학생이긴 했어. 근데 수업을 잘 못 따라간 거예요.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 전개가 뭐냐면 선생님께 다가가서 문제를 말했어. 왜? 선생님이 그런 릴레이트웨를 잘하는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녀의 경험을 예전에 본인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언니를 충분히 공감을 했죠? 그리고 좀 더 쉽게 수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릴레이트웨를 하니까.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생겼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한 끝에 좋은 성적을 받고 그 수업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어. 이렇게 레졸루션까지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딱 4문장에서 많게 5문장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줄 쓰기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로 적어주신 다음에 영작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글자 수를 만약에 많게는 저는 이제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보통 저는 150자 정도에서 많게 190자 정도로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0자가 넘는 바디를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 많은 표현을 쓰다 보니까 좀 넘기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는 어떻게 쓸 거냐면 포인트가 선생님은 문제들, difficulties, 어려움과 문제들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능력이 좋은 이유인 거죠. 중요한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관계, 학생들끼리의 관계와 화합의 중요성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중요성이죠. 자,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배경이 나와요. 남동생이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다른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능력이 좋아.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좋아. 그래서 그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제시를 하셨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잘 어울렸고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승전결하죠? 어렵게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4문장 정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깔끔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그젠플 이렇게 풀려면 솔직히 어디가 되게 중요하냐면 substantial 포인트예요. 이 구체적인 근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핵심 표현들을 좀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리, 브릿지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디어를.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는 혼자서 안 되죠. 저희는 꼭 스터디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스터디를 가시면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내 건 여기까지였는데 다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애드가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웃라인 잡았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라이팅으로 작성을 하실 건데 먼저는 서론을 작성을 하실 겁니다. 자, 저는 사실 시험장에서는 서론을 쓰시자마자 바로 결론을 같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서론과 결론은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만약에 동의하면 그 동의한다라는 부분 쓰고 왜 동의하는지에 대한 2가지 리즌을 작성을 하는 건데 서론과 결론이 똑같아요. 단지 템플릿만 다를 뿐. 그래서 저는 빨리 템플릿을 쓰시고 내용들을 바로 연결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컨클루전도. 5분 안에 서론과 결론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이 남은 그 부분에 바디 2개를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약간 헷갈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서론을 쓰고 바로 그 다음 문단에 결론을 쓰고 그 다음 문단에 바디 1, 2를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순서는 서론 결론을 먼저 쓰라고 했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론, 바디 1, 바디 2, 결론이겠죠? 그런 거는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서론을 쓰셨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훅업 센텐스, 오프닝 센텐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장문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지션을 쓰는 거죠. 내가 어떤 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두 가지 reason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솔직히 요즘은 두 가지 reason들을 굳이 안 작성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어차피 바디에서 다 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 샘플입니다. 지금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게 템플릿이고요. 하얀 색깔이 여러분들이 주제를 보시고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조금 더 보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it has been believed that 해가지고는 이때까지 믿어져 왔대요. 여태껏 그렇게 믿어져 왔대, 여겨져 왔대. 무엇이? 하고 난 다음에 그 토픽에 대한 좀 제네럴한 스테이트먼트를 쓸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the teacher's primary role is to help students succeed in school. 학교에서 뭔가 학교에서 성공적인 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그런 메인 롤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여겨져 왔어. 이런 식으로 뭔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합니다. This notion leads to a debate about 해가지고는 이러한 의견이 그쵸 연결이 돼 무엇으로 디베이트로 하면서 뭐에 관한 디베이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주제를 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whether절로 작성하시라 말씀드려요. 자, whether의 뜻이 뭐죠? 뭔가 인지 아닌지, 그쵸?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는 안 바꾸고 주제 그대로 다 갖다 붙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페어프레이징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너무 좋지만 만약에 했었을 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번엔 다 갖다 붙여봤습니다. Whether teachers' ability to relate well to students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ability to impart knowledge. 사실 좀 바꿨죠. 뭘 바꿨을까요? 단수를 복수로 바꿨을 뿐이에요. teacher's knowledge에서 뭐라고 바꿨어요? teacher's ability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his or her ability를 their ability로 바꿨을 뿐이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whether절에 관한 디베이트로 이어진다 해서 우리는 이 주제가 나왔다라고 오프닝 센텐스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pon looking at both sid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라고 해서 두 개의 의견들을 본 결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이드로서 이 두 가지의 의견을 본 결과 I am of the opinion이란 표현이 agree that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한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뭐에 동의한다? relating well to students 해서 이번엔 동명사로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is a more important ability, 더 중요한 ability라는 것으로서 as 뭐로? a teacher's ability, 선생님의 능력에 있어서. 그 다음에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두 가지 reason으로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글자 수 한 81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노란 색깔 부분이 여러분들의 템플릿이고 하얀 색깔은 주제를 보시면서 쓰는 건데 중간에 들어가는 whether절은 뭘 한다? 그냥 주제 그대로 보고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트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여러분들께서 쓰실 거예요. 사실 결론을 먼저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오늘 순서대로 갈게요. 자, 본론은 저는 1개 또는 2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가끔 시간이 없어서 2개를 쓰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1개를 썼는데 갑자기 5분밖에 안 남은 걸 알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죠. 1개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다고 했던 말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좀 짧더라도 너무 길게 막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지 반복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자, 본론을 쓰실 때는 항상 메인 포인트, 아까 우리 그 아웃라인 잡았을 때 그 메인 포인트 기억나시죠? 그거를 조금 더 잘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땐 여러분들도 주의할 게 뭐냐면 메인만 쓰지 마세요. 메인만 쓰지 마시고 주제 언급하시고 메인 포인트 쓰세요. 내가 선택한 쪽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메인 포인트를 쓰는 게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substantial 포인트로서 왜, why, 그 다음에 how 보통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example은 경험 및 조사인데 보통 저는 경험으로 가라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final statement 꼭 정리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글을 꼭 써주시는 게 더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지금 메인 포인트 보시면 항상 시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 first of all 이런 표현을 적어주셔야 돼요. 뭐 to begin with나 아니면 뭐 to start the argument 이런 표현들을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학생들은 students can be highly motivated to study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크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대요. 언제? When teachers can relate well to them 그들과 잘 어울릴 때 하면서 주제와 메인을 같이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substantial 포인트에 뭐라고 적었냐면 여기에다가 좀 전 디테일을 많이 적었는데 nowadays 오늘날에는 it is really hard
for a student to get interested in his or her studies. 그들의 공부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even if a teacher is talented at instructing students,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지만 it will be useless. 다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면서 뭐예요? 내가 선택한 쪽 반대에 대한 살짝의 단점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because students would not listen to her or him well. 해서 그녀와 그의 말을 잘 안 들을 거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죠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teachers should use alternative ways such as relating well to students in order to motivate them to learn.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수가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뭐 안 쓸 거라고? 이렇게만 써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 메인 포인트 같이.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만 쓰지 말고 같이 이렇게 주제도 언급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냐면 연결어를 굉장히 안 쓰세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연결했어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이런 연결어를 안 쓰시고 정말 딱딱하게 글을 쓰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것들 잘 사용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표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은 개인 경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 사건 전개, 해결 또는 뭐 결과, 그다음에 또 다른 결과가 있으면 그거 한 이유 뭐 이런 정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배경은 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느낌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배경을 먼저 깔 거예요. 자, 배경 이렇게 됩니다. To illustrate my point. 나의 포인트를 조금 뭐 설명하자면 하면서. 자, 여기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은. My sister, 내 언니는 was a hardworking student.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나 but she performed horribly in mathematics. 해가지고는 수학에서는 좀 잘 못했던 거예요. 이때 mathematics 단어 스펠링 실수 엄청 많아요. 그쵸? math라는 단어 뒤에 E 나오죠? 그 다음에 mathematic스에서 S로 끝납니다. 이 스펠링 꼭 잘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서 배경이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전개가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서 her teacher was not a problem. 그녀의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Because her classmates were doing fine in her class. 그녀의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이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수업을 잘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my sister approached her, the math teacher, and confessed that she is having difficulties following her class. 그녀의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여기까지 전개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냥 보내지 않죠. 해결을 해주십니다. relating way를 잘 했어요. The teacher understood and told my sister that she also had a hard time when she was at my sister's age. 내 언니의 같은 나이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and she was able to relate to my sister and gave easier explanations to the topics that she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그녀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토픽을 조금 쉽게 눈높이 맞춰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my sister was touched with her actions. 그녀의 그런 행동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and thus she decided to study hard for the class. 그 열심히 또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결과가 뭡니까? As a result, at the end of the semester, 그 학기 후에 she was able to complete the course with a high grade. 그 수업을 아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she would not have been so successful in math if her teacher had not relate to her and offer solutions to help her overcome hardships. 해가지고는 만약에 그녀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려웠을 거야.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끝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좋아요. This clearly demonstrates that students are able to go beyond their limits. 그 무슨 말이죠? 그들의 그 리미트를 더 뛰어넘을 수가 있대요. 언제? When teachers can relate well to them. 이런 식으로. 그래서 go beyond their limits 같은 이런 표현들을 수업에서 배워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ody예요. 글자 수는 좀 길었지만 어떤 이런 느낌으로 쓰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어울렸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when the teacher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자, 똑같이 쓰기 싫어요. teacher's ability. 그렇죠? 너무 반복적인 표현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쓰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봤죠.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he can solve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of the students so that they can have a more enjoyable and successful school life. 그래서 즐겁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왜?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is not just a place to learn knowledge. 그래서 지식만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죠. but a place to learn how to adapt to social life through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s. 관계와 그 다음에 이런 협동을 통해서 among classmates 협동을 통해서 뭐를 배울 수가 있게 해요?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nd teacher 선생님은 should teach student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and harmony through ties with students.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harmony, 화합과 relationship의 중요성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배경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For example, my brother 해가지고는 이번에 오빠가 나와요. 그쵸? 있지도 않은 오빠를 계속 붙여요. 그쵸? 그러면서 was separated from his old friends and entered a different middle school alone. 혼자 다른 학교를 갔어요. 친구들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죠. At first, he had a hard time making new friends and hanging out with them at school.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어요. But surprisingly, 그런데 놀랍게도 his fears faded the moment he saw the teacher's attitude towards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대하는 선생님의 attitude를 보자마자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 fad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뭡니까? Since the teacher was able to mingle well with the student. 지금 보시면 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이 relate도 있었고요. ties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have a relationship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mingle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굉장히 다양하게 작성해요. He found that there was more need for harmony and cooperation among classmates in the class. 수업에서 애들끼리 안 어울리는 거야. 화합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 같이 어울리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뭘 제시합니까? He gave a regular group project to help them know that each other's help was important.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정기적인 그룹 프로젝트를 계속 내주신 거예요. 제시를 했죠. 해결책을. 그러면서 결과가 뭡니까? After the process,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는 그 끝에 학생들은 in the class, including my brother, found that their relationship was much better than before. 훨씬 그 전보다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not to mention being able to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그들의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정리해야 되겠죠. This shows that the teacher's ability 또는 teacher's ability to relate well to students outweights라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more important 쓰고 싶지 않았어요. outweighs more than their ability to convey knowledge. impart라는 표현의 또 다른 동의어죠. convey knowledge.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동사 표현도 많고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들 안 작성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지금 같은 단어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까지는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하진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써야 되겠죠. 두 가지 리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한번 정돈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라고 썼어요? In conclusion. 자, 좀 또 더 진하게 보여드릴게요. In conclusion, I can only argue that 해가지고는 강조해. 난 이거밖에 주장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강조하죠. 뭐라고? A teacher with the ability to mingle well with students. 이번에 with로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잘 지내는 그 능력은 is much better로 받았습니다. Than a teacher who can deliver knowledge only. 그냥 knowledge만 잘 deliver이라는 동사로 썼어요. 아까 뭐 썼어요? impart, convey, deliver. 세 가지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above 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그 리즌들로서 이렇게만 작성을 해버릴게요. 두 가지 리즌 굳이 안 쓸게요. 안 쓰셔도 글자 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요. 마지막 Opinions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가 있지만 but what does not change is that 해가지고 바뀌지가 않는 것은 this topic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ddressed. 언급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토픽이다.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하고 끝냈어요. 자,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글자 수 꽤 길었어요. 오늘 거의 600자짜리 글자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600자를 쓰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표현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드린 거죠. 아까 제가 같은 말 반복적으로 많이 안 쓴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와우, 이거 어떻게 써? 근데 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최대 650자까지 쓴 분 봤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보통 중급 정규 같은 경우는 480자대에서 정규반에서는 보통 500자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중급에서는 한 480자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꼭 끝내기 전에 2분 정도 남겨두시고 여러분들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죠? 글자 수가 많으면 더 못 고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짧았을 때는 꼭 고쳐주셔야 되겠죠. 스펠링 체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구두법, 펑츄에이션이라고 해요. 마침표 안 찍어주신 분들 많아요. 워드같이 오토커렉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 찍었는지, 띄어쓰기 했는지, 콤마 썼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대소문자 확인해 주시고요. 시제, 앞뒤에 시제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주어 동사. 예전에 어떤 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셨는데 주어 뒤에 동사에 하나도 s를 안 붙이신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였는데 하나도 s를 안 붙여주셔서 글은 너무 좋았는데 리미트 뜨신 분이 계셨었어요. 너무 일관적으로 s를 안 붙여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산 불가산 명사.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진짜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단어에서도 가산이 있고 불가산이 있어요. 의미가 다를 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관사와 수량 표현. 마지막 단어 선택. 콩글리시인지 아닌지 확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점수대가 훅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렸고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는지도 알려드렸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난이도는 정규반 레벨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칠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레벨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입문반도 하고 있고요. 기본반도 하고 있고요. 중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반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